자, 현대로템입니다. 한번 출렁했었고 29,500원 고점을 넘겼는데 아쉽게도 프로그램 쪽에 연동이 안 되고 60만 주 이상 매수 들어왔던 부분이 또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다시 29,000원 공방입니다. 여전히 뭐 손바뀜의 흐름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 이제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11월 17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종가 기준 대비해서 이렇게 앞전 고점에 29,500원을 넘길 수 있다. 거래만 수반되면 된다라고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그 장중인데 거래 부분이 장중의 기준에 이미 터져 있는 거래고요. 그리고 고점 부분이 일단은 앞전 고점에 32,850원 저 고점까지 넘겨질 수 있는 흐름의 기준이 될 거예요. 이거 주봉이구나. 주봉, 죄송합니다. 주봉 다시 한번 이제 잘라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일봉 기준에서도 이제 뭐 놓고 보시면 일봉 어딨니? 일봉. 요 갭에 대한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요 목표 주가가 3만 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뭐 거의 3만 원 수준에 다다라져 있죠. 요 가운데 갭에 흐름이 놓여져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고 주봉을 이제 좀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은 쉽게 좀 자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캔들 이렇게까지 잘라도 좋긴 한데 이 캔들을 보느니 뭐 이 정도에서 볼까요? 주봉 차트 기준에 수급이고 수급 뒷받침돼 있는 거 오케이. 그렇게 해서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그 뭐 여러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 다시 60만 주 넘기면 되죠. 그리고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일봉에서 봤으니까 빼고 기간 조절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6월부터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6월부터 그렇게 되고 거래대금 빼고 소나 모멘텀 차트로 볼까요? 소나 모멘텀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고 수급 범위 기준에서 더 수급 한번 오케이. 다음번에 기준에 수급 범위 기준에 저 높이 둘 다 자르면 되겠네. 둘 다 한 번씩 자릅시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 기준에서 20MA 그 이평을 좀 그릴게요. 개인 누적부터 보고 요 개인 누적 수급은 요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수급 범위가 앞전 고점을 넘기는 그 시점에서의 수급, 앞전 고점을 넘겼던 그 범위에서의 수급, 요 수급보다 밑에 내려와져 있잖아요. 더 물량을 뺏겼단 말이죠.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더 먼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요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이제 수급의 설정 범위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요 고점의 가격 그리고 35,500원 뭐 32,800원 요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 범위가 형성이 돼 있다. 충분히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갭에 대한 부분을 좀 설정을 했었어요. 그 아일랜드 갭이 개파락 이후에 갭 상승으로 들어올렸거든요. 이게 굉장히 센 겁니다. 무지하게 센 거죠. 개파락이 나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뭐 악재 요인으로 인식을 하든 하여간에, 그리고 또 갭상승도 엄청난 크기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V자형 패턴의 기준이 잡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히 그 V자형 패턴의 흐름이 거래량까지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아일랜드 갭에 이제 요 자락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캔들 잡아놨고, 이게 17일이에요. 거래가 아직 터지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 터져 있고, 거래량 부분을 이렇게 주간 단위에서 거래량 부분이 일정 범위 터져주면 될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그 거래량 부분을 이제는 완벽하게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5천만 주에 77에 49 7호 35 3,500만 주 기준 70%니까 요 정도 거래량 부분, 요 정도만 형성이 돼도 추세 강화는 당연하다. 그리고 당연히 요 거래량의 70%, 그래서 그게 5천만 주가 된 거죠.
그 거래량을 수반해주고 양봉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여러 조건이 전부 저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봅니다. 초록 색깔로 첫 번째 기준이 갭에 대한 부분, 갭이 발생됐다. 아일랜드 갭이다. 아일랜드 갭에 대한 PPT 하나만 꺼내놔 주시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대칭으로 기준을 잡는다. 대칭으로. 대칭으로. 그리고 주간 단위에 너무너무 이쁜 멋쟁이 갭이 또 하나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전을 보면은 그냥 일반 갭인데 땡겨서 놓고 보면 이게 돌파하게 급진 갭이 된단 말이죠. 그럼 요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양방향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갭의 기준으로는 32,850원을 당연히 넘기는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요 갭까지도 이제 좀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 갭의 기준에서는 대략 한 32,000원, 33,000원 나오겠네요. 저것도. 그리고 거래 부분이 17날 기준에 박스를 쳐드렸던 부분이 요 거래였어요. 요 거래. 근데 그게 이제 뭐 월등히 좀 터져 있는 거죠. 월등히. 수급은 좀 기다렸는데 수급은 좀 아쉽게 손바뀜으로 이왕이면 손바뀜과 함께 이제 손바뀜이 개인에게 물량을 뺏어가는 그 월등한 흐름이면 더 좋은데 그게 이제 조금 아쉬웠고 나머지 부분은 뭐 충분하다. 그래서 요 주간 단위의 기준이 초록 색깔로 다시 그어드리면 당연히 요 범위 그게 이번 주의 기준에서 당연히 오늘의 기준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주봉은 2개로 자를게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질문이 토요일 날 하나 있었는데 역헤드앤숄더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에 대한 그 중요성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뭐 헤드앤숄더다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죠. 그거 좀 시간 되면 좀 더 다시 보고요. 주봉 기준에 하나 더 자릅니다. 주봉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주봉 기준에서 이평선 오늘은 마감 때까지 현대로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준은 이 기울기에 대한 설명인데 그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 거기에 21선까지 포함돼서 질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주말에. 그럼 잘 보시면 21선의 흐름에 있어서 이런 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릴 때 21선이 우상향이니까 가져가겠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이거란 말이죠. 이 보조지표의 기준은 꼭 선한 모멘텀 차트가 아니더라도 MACD 오실레이터, MAO 그 기준에 벌써 이미 기울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잘 보세요. 21선으로 기준 잡으면 변동성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저 5일선, 10일선, 21선을 놓고 대처를 한다.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 5일선이 지지가 되면 21선이 지지가 되면 그 얘기 나오는데 그게 전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들의 위에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과거에는 이런 변동성이 나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주간 단위에. 과거에는 드물죠. 이렇게 나오기가.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과거에는 200일선을 놓고 보면서 그랜벨의 매매 법칙에 의해서 이격이 너무 크게 발생됐다. 평상시 대비. 그러니까 과열권이니까 꺾여졌을 때 차익 실현을 한다. 21선으로 그러니까 200일선으로 회귀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200일선을 안 봐요, 사실. 200일선을 누가 보나 바보예요? 뭐 5분봉 보고 10분봉 놓고 매매를 하는 그런 세상에 21선을 보고 앉아 있다고? 옛날에는 분봉이 있었어? 옛날에 못 그리잖아. 그러니까 일주 얼봉을 보지만 지금은 분봉을 놓고 보는데 무슨 200일선, 1000일선을 얘기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이 기울기에 대해서 일반 이동평균선, 단순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절대 이 전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평선 하나 가지고 전략을 짤 때 안 나오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단순 이동평균 대비 그나마 조금 응용이 된 게 그란벨의 매매 법칙에서 매도 4법칙에 고점 대비해서 이격이 발생되면 정리한다. 요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2법칙에 3법칙이에요. 살짝 이탈됐는데 기울기가 살아있을 때 되돌려서 들어오면 이때 편입한다. 이런 기준이에요. 단순한 거죠. 진짜 원시적인. 예? 근데 그조차도 지금 시장에서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 쓴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뭘 써요? MACD 오실레이터, MAO, 소나 모멘텀 차트.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여기서 지금 꺾여 있어. 이 수치도 이건 우리가 넣은 거예요. 윤정두가. 어? 저 수치가 10이나 이런 걸로 바뀌게 되면 또 틀려져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예를 들면 요 기준점에서 레드가 났단 말이야. 그리고 요 기준점에서 꺾였어요. 응? 그러면 요런 자락에서 벌써 이미 매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파르게 올라온 종가상의 이 각도가 뉘어졌단 말이지. 종가상의 각도가 뉘어졌어요. 평균치고 뭐군. 그래서 그 각도가 뉘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벌써 얘는 이만큼 뉘어진 거예요. 뉘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 사인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밀려도. 그리고 여기서 이 각도에서 지금 여기 뉘어졌죠. 이렇게. 하락 각도가 뉘어졌잖아요. 종가 기준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소나가 꺾여지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꺾여지는 흐름. 꺾여지고 골드가 나올 때 2개죠. 그 다음에 영선 넘길 때 3개죠. 3가지 기준에서 나는 공격적이야. 꺾여질 때 들어갈래. 거래량이고 뭐 필요 없어. 이 평선 보는데 무슨 거래량이야.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근데 우린 신뢰도가 없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없으면. 두 번째 기준은 크로스가 나서 이거 봐라. 예. 세 번째 기준은 거래가 터지고서의 흐름인데 영선까지 돌파해. 네 번째는 완벽한 거지 이제는. 이동평균선은 뭘 갖고 기준 잡을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동평균선의 보조지표예요. 그러니까 뭐 21선 부딪히고 돌리면 폭등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놀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이제 헤드앤숄더 부분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니 미국장도 똑같이 헤드앤숄더가 나와야죠. 우리나라가 헤드앤숄더나 폭등 나온다? 그럼 미국장 폭락 나오면 우리나라 폭락이지.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미국장이 급등일지 폭락일지 뭐 여러 가지 기준에서 어찌됐든 미국장의 기준에 여기 보시면 소나 모멘텀 차트는 꺾여지죠. 오히려 여기는 상향인데 단순 논리로 21선 부딪히고 돌리면 올라갑니다. 그런 게 어딨어. 얘는 지금 하향인데 벌써 이미 꺾여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단순 이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얘가 지금 그거죠. 헤드앤숄더 기준 지금 뭐 뜬금없이 현대로템하다가 일로 넘어왔는데 자 헤드앤숄더를 어디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그러니까 헤드앤숄더의 기본적인 거 역 헤드앤숄더든 헤드앤숄더든 기본적인 거는 헤드앤숄더야. 그럼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올라가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다가 고점을 못 넘겨.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고점을 넘기래 못 넘기래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 고점을 못 넘긴다 이거야. 못 넘겨. 그래서 지지받고 다시 가면 돼. 근데 이게 이탈돼. 그러면 이게 이제 매도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헤드앤숄더인 거예요. 이 상승 추세를 세계봉으로 형성을 했는데 이탈시키면 이게 매도의 기준이다. 매도해서 밀려 내려가는 범위, 깨져 내려가는 범위가 요 높이만큼이다. 그렇게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요 높이만큼 밀린다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윤정두가 만든 내용이야. 정형화해서. 이 넥라인은 조금 이쪽 라인을 조금 안다는 분들이 쓰는 내용이에요. 거꾸로 헤드앤숄더가 역 헤드앤숄더가 그러니까 왜 개가 뜨면 강하게 반전이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이래 밀려 내려갔어. 돌렸어. 부딪혀 못 들어.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뚫어요. 뚫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세 개의 봉이 형성되고 뚫으면 여기 진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 범위에서 뚫으면 그러면 야 이거는 세게 간다 이 얘기인 거지. 뭐 줄 아무렇게나 거놓고 이게 헤드앤숄더에 해놓으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넥라인이 어디 있어요? 넥라인이라고 해갖고 하락 추세 라인이야. 지극히 서양식 패턴은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당기면 넥라인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당기면 이렇게 되겠지. 그 기준점이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21선까지 얘기했으니까 21선까지 붙여놓으면은 21선 부딪히고 돌리면 뭐 엄청난 강세를 띱니다. 그거를 이제 역헤드앤숄더로 누군가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응?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디서 당기느냐에 따라서 파동 원리도 달라지고 파동도 달라지고 다 틀려져요. 어디서 당겼느냐 어디서 당겼느냐. 그럼 가장 최근 거 이제 봉쇄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최근 거를 본다라고 친다면 모든 서양식 패턴 분석은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어디서 기준을 잡을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뿐이 안 잡혀요. 그죠? 응? 여기서뿐이 안 잡혀. 헤드앤숄더를 찾으려면 역 헤드앤숄더든 응? 그럼 요게 지금 하락 추세 넥라인이잖아요. 그럼 얘는 뚫었잖아. 그럼 그냥 뚫은 거야. 어이 V자형 패턴 나오네. 나오다가 시장 때문에 좀 밀리네. 그리고 다시 가겠네. 어이 얘는 뭐 그냥 끝내주네. 혹은 요 자락에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 그럼 W자형 패턴이네. 짝퉁댕이네. 짝퉁댕이. 쌍바닥 안 찍고 이렇게 해석을 하든. 근데 얘를 역 헤드앤숄더로 해석을 하려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뭐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나오려나? 그럼 이거를 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당겨야 돼요. 응? 이렇게 당겨야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당겨야 되냐면 여기가 실질적으로 누구나가 다 아는 고점이 기준점이 여기잖아요. 사실은 요 기준점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얘를 딱 무시하고 요 정도로 당기면 그나마 역 헤드앤숄더의 기준점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응?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번 부딪혀, 두 번 부딪혀, 세 번 부딪히고 돌렸어. 근데 여기를 뚫어요. 뚫으면 여기가 매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21선하고 그럼 전혀 또 상관이 없죠. 요만큼 밀리고 요렇게 돌리라고 이 사이즈들이 이렇게 큰데 얘 혼자 코딱지만하게? 응? 결론은 이 역 헤드앤숄더든 헤드앤숄더든 V자형이든 모든 게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캔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V자형의 기준도 그냥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들이 쉽게 배우는 거 V자형 떴습니다 이러죠. 웃기고 있어. V자형 떴습니다. 이 추세가 뭐예요? 하락 추세죠. 요거를 벗겨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교육을 해드렸어요. 요거를 벗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의 기준은 요 라인을 벗길 때지 요 저점이 아니야. 그 교육은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무조건적으로 교육 자료 보내주셔야 하세요. 2개를 받으시면 돼요. 다 받으셔도 돼. 다 달라고 그래.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기준 잡아야 돼.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 무조건 이거 보내드리는 거 무조건 공부하시라고. 두 번째는요. 방금 얘기한 서양식 패턴 분석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교육을 해드린 게 없어요. 2014년도 교육분이 없습니다. 왜? 지극히 주관적이고 서양식 패턴 분석은 지금 오늘날에는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냥 주관적이야. 그냥 아주 먼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뭐 V자형입니다. W자형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예? 예를 들면은 상승삼각형의 기준도 이게 상승삼각형이거든. 응? 그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이 못 뚫던 구간을 뚫으면 이 각도 높이만큼 간다. 그럼 여기서도 몇 번 부딪히냐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삼각형만 뜨면 삼승삼각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것도 전제 조건이 먼 그림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막혔을 때 이게 상승삼각형이에요. 하락을 하다가 이런 그림이 나와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뭘 하나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우시든가 아니면은 윤정도를 믿고 가셔야지
옆에서 그러던데. 그러면 그게 제일 짜증나는 거야. 옆에서 그러던데 걔하고 왜 비교해 나를. 그냥 반하고 나를. 어? 윤정두 교육교재 가져다가 공부해서 전문가 된 사람들을 왜 그걸 비교를 하냐고. 그래서 저거를 좀 더 깊게 들으시려면은 강연에 오세요. 강연에 오셔가지고 오늘 뭐 이번 강연에 그 내용은 없지만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 대한 원리 그리고 저것만 있으면 종목이 떠요. 이렇게 윤정두가 뭘 설명하고 있어도 뭐 SX가 12%까지 훅 올라간다든가 레몽레인이 다시 또 17%까지 올라간다든가 그런 흐름들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불기둥 검색기로. 그거를 캡처해서 예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무조건적으로 일정부터 점심시간 이전에 잡아서 순차적으로 뭐뭐뭐를 진행을 할지 시간별로는 뭐뭐뭐를 해야 될지 정해놓고 이번 주가 강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할까? 오늘부터 다 날아가고 있어야지. 응? 불기둥 종목 검색에 캡처해서 올라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이 잡으면 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일정표부터 잡고 그리고 나서의 기준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갭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과 반전의 기준에 목표주가 설정 범위, V자형 탄력 반등의 기대, 전고점을 계속 돌파해 나간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먼저 좀 올려드릴게요. 이 부분도 먼저 좀 올려드리고 결국 뭐 주봉 하나뿐이 못 잘랐는데 하나 더 자르고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분봉 봅시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봉 부분에 이제 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현대로템에서 수급 그다음에 캔들 주봉에서는 중요시 놓고 본 게 야 이거를 다 캡처를 해야 돼 또 오늘은 안 할게요. 안 하고 저 그림 그대로의 기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봉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봉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부분 요 자락이었잖아요. 저 이제 메꾸입니다. 메꾸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갭을 여기서도 봅시다. 갭을. 그러면 이제 갭에 대한 기준점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요 갭을 기준점을 먼저 자르죠. 요 가격 종가 기준이 얼마였어요? 27,350원. 그리고 가장 그 직전 저점의 기준을 뭐 이렇게 23,000원 정도 수준으로 23,050원. 그렇게 해서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단순합니다. 텍스 전략으로 끄집어 와서 설정을 잡게 되면은 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그렇게 있고요. 주봉의 기준에서도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봉 돌파 갭 그렇게 해서 기준 가격이 27,350원 그리고 저점 부분이 23,050원 그럼 얼마에 4,300원이죠. 4,300원 해주면 돼. 32,700원 33,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33,000원 일봉 얘는 주봉 돌파갭 그 다음에 주봉의 아일랜드 갭 손꼴 반전 주봉의 주봉의 섬골 반전 목표 주가 그 부분은 1차 목표 주가는 V자형 반등 V자형 반등 그래서 기준 가격은 목표 가격은 앞전 고점이죠. 32,850원 넘기는 33,000원 뭐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워? 그렇게 해서 성과 반전의 기준의 목표 주가까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에 계시면 어찌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듣기 싫어도 듣게 되시고 배우기 싫어도 배우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배우다 보면 귀찮고 그럼 윤정도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되시고 지금 거래대금 1위 응? 거래대금 1위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에 설정 범위 목표 잡아놓은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몸통의 기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 이렇게 요렇게의 기준은 요렇게 그죠?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응? 이렇게 23,000원 4,300원 4,300원이면은 31,700원 31,700원 정도 되겠네. 응? 근데 이제 저 가격을 넘길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응. 한 줄 더 가요? 에이 모르겠다 한 줄 더 가. 퍼센테이지로 설정을 해도 뭐 무난할 겁니다. 전 높이만큼의 기준 설정 범위 잡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캔들의 패턴의 기준에서는 캔들 패턴대로 기준 잡아서 대처하시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31,700원 이렇게 그려놓을까요? 31,700원. 아까 그 목표 주가를 좀 수정해 놔야겠네요. 주봉의 목표 주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당연히 이제 터진 거죠. 엄청나게 빨간색으로. 여기서 조금 그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자고요, 제대로. 자, 일단 이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